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그림 그리고 그림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렇습니다. 벚꽃을 좀 해드리도록 하죠. 우리가 벚꽃을 얘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게 일본의 그런 얘기인데, 저는 그런 것보다 벚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그거 봐서 농사에 관계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라는 개념의 어떤 신적 의미는 사라지고 지금은 뭐가 있죠? 그렇죠. 축제적 개념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보면 벚꽃을 전부 꽃축제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으니까요. 야, 뭐 그런 거 저런 거 상관없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거에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니까. 야, 일단은 이렇게 꽃의 자리를 좀 찾아서 일단 나무를 좀 그리고요. 이렇게 자리를 잡아놓고 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꽃은 뭐 여러분이 색은 여러분 마음대로 넣으십시오. 저야 제 나름의 노하우와 배열의 색이 있어서 저는 합니다만, 그거는 제가 저의 멤버십에 좀 자세히 올려놓기도 했어요. 색 분할, 색은 어떻게 만들어낼까 뭐 이런 거는 잘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하시면 되고, 색은 여러분들이 내고 싶은 대로 내셔도 좋겠습니다. 야, 일단 꽃은 대부분 밑으로 향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꽃은 대부분 밑으로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꽃을 그릴 때 되도록이면 어떻게 그려요? 밑에 쪽을 향해서 핀 꽃을 대부분 그리죠. 그리고 이 꽃이 이 흰색이라고 그래서 아주 희게 그리기보단 간색의 표현을 넣어줘서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흰색으로 화선지에 그릴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니까 이렇게 간색을 좀 넣어줘서 표현을 하시면 더 몽글몽글한 구름벚꽃이 완성이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또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봉우리, 아직 안 핀 것들도 이렇게 메워 달린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꽃자루가 길거든요. 그죠?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여기에서도 열로 필 수도 있고 정면으로 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음? 너무 많이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 이쪽도 간색을 넣은 색으로 꽃잎을 몇 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이쪽도 이 벚꽃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꽃잎이 어떻게 생겼죠? 그렇죠. 좀, 우리말로 말하면 하트처럼 꽃잎이 생겼죠. 그래서 그것이 일반 매화나 아니면 저기에 많이 응용이 되기도 하고 뭐 그래요. 음, 꽃잎만 잘 그려줘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해줍니다. 그래 놓고 그 안에 뭐가 있죠? 좀 버찌가 매달리는, 그렇죠. 자루 속에 이렇게 이런 게 있죠. 좀 약간 제가 좀 진하게는 했습니다만, 음? 음? 여기에 이제 수술이 있을 거기 때문에
수술도 너무 진하게 다 그리는 게 아니라 한두 개만 딱 그려주고 나머지는 점으로 처리하면 좋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뭐를 해줘야 돼요? 꽃자루를 해줘야 되잖아요. 꽃자루가 어떻게 생겼어요? 초록 끝에 약간 뭐가 있죠? 그렇죠. 붉은기가 살짝 돌죠. 그래서 이렇게 한 끝에 이렇게 조금만 해서 검정과 이렇게 해주고 꽃받침을 잘 해줍니다. 어? 이렇게 붉은 거를 좀 해서 꽃 받침을 해주고 숨어 있는 것들은 그대로 내비두고요. 해서 이제 꽃자루를 연결합니다. 꽃자루도 좀 너무 초록이거나 너무 검정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좀 길게, 긴 거는 또 길게. 음, 음. 이렇게 있겠죠. 그죠? 어? 야, 꽃 자루를 여러분이 이 벚꽃은 이렇게 길다는 거에 주의를 하셔야 되죠. 그죠? 이렇게. 음. 어디에 또 올라간 것도 있고, 이렇게. 음. 이렇게 있겠죠. 그래 놓고 아직은 여러분이 못 느끼시겠지만 여기에 사실은 나무 잎사귀가 있어요. 야, 잎사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사귀를 그릴 때는 꼭 붉은 기운을 좀 넣어줘서 그려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요런데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나죠. 이렇게 해서 붉은 기운을 조금 넣어주고 어떤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벚꽃이 완성이 되고 있죠. 음, 야, 이렇게 해놓으면 벌써 여러분에게 많은 벚꽃의 형태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수술이 있고 워낙은 그렇잖아요. 수술도 워낙은 흰색 끝에 노랑이 메어 달린다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게 너무 많으니까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작게 이렇게 수술을 해주고 여러분이 그 확대하시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작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너무 안 보이게 할 수는 없고 하니까 좀 길게는 하지만 여러분은 절대 이렇게 길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름벚꽃이나 벚꽃은 서로 뭉쳐서 피기 때문에 이 수술이 거의 안 보여요. 그런데 한두 개를 강조하거나 그리는 법을 설명할 때는 당연히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 놓고 끝에 노랑이 좀 이렇게 있어서 비벼서 이렇게 노랑과 비벼서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벚꽃에 어느 정도 그게 완성이 되죠. 음? 벚꽃이 고급스럽게 그리면 굉장히 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받는 화목, 그림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일본이나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 좀 우리에게 좀 약간의 거리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나, 일본으로 건너간
벚꽃조차 제주도 왕벚꽃이라고 하는 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뭐 우리의 저기를 떠나서 우리는 화가고 화가는 뭐예요? 그림의 요소, 조목을 사상적으로나 역사적으로라기보다는 정서적 미감과 뭐를 따르죠?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 사유체계 속에서 좀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는 좀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봄날을 알리는 벚꽃, 축제에도 많이 사용되지만 워낙은 그렇죠. 농사의 신을 상징하는 게 벚꽃이었다. 그래서 제의적인 현상으로 이 꽃축제 때 꼭 벚꽃이 좀 등장한다라는 부분은 아마 동양삼국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합의를 본 것, 동양의 어떤 문화 코드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벚꽃에 대해서 이렇게 했지만 다음 시간에는 또 그때그때 이 계절에 맞는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벚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봄날의 그 따뜻한 정감과 미소 여러분 곁에 있길 바라고요. 이렇게 벚꽃이 고급스럽게 여러분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어떤 분들은 여기에 흰색과 뭐 이런 걸 해서 이렇게 좀 색을 좀 이렇게 해서 막 이런데 이렇게 막 찍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막 찍기도 하죠. 왜냐하면 구름처럼 많으니까 이렇게 막 찍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것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